2018년 광주의 한 여고 스쿨미투와 관련해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재판부 판결도 학교 징계도 솜방망개에 그치는 등 흐지부지해졌습니다. 기동 취재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광주 지역 재개발 조합 두 곳에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광주를 연고지로 하는 여자 프로배구단 AI페퍼스가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달 19일 광주에서 첫 경기를 치릅니다. 신안 병풍도가 5천만 송이 각양각색의 맨드라미 꽃으로 뒤덮여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 2018년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는데요. 광주에서도 나도 당했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지역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소된 9명 중 3명은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징계도 솜방망이로 끝나면서 당시 피해 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기동탐사부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광주 여고생들의 스쿨미투가 잇따르면서 지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전 학생에 지목하면서 너 정말 X구나 이랬던 것 같아. 정말 아무한테나 뜬금없이. 복장을 보고 남자친구를 언급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비하했고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말까지 했습니다. 모두 학생들에게 서슴없이 한 말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교사 3명은 학생들의 정상 발달을 저해했다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언행들이 가학적 성격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처한 상황과 맥락의 현실성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결을 한 것은 저도 또한 되묻고 싶은 거예요.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이 말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시기 서울 광진구 스쿨미투의 경우 가해 교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제각각이라는 비판을 받는 대목입니다.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다 보니까 이제 각 사례마다 정서적 학대가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별도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딱히 명확히 정해준 기준이 없어서 행정처벌인 교내 징계도 솜방망이였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 3명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했지만 학교 이사회는 정직 처분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광주시 교육청이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한 성비위 사립학교 교사는 모두 28명. 이 가운데 11명만 해임됐고 나머지 17명은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도 교육청이 징계할 수 있도록 법률이 바뀌었지만 내년 3월 시행이라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닌데 다 뱉고 나서 난 고의로 한 게 아니고 말로 했는데 그게 무슨 상처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나. 스쿨미투 사건 뒤 가해 교사들은 모두 교단으로 돌아왔지만 피해 학생들만 여지껏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구나라는 거는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크게 큰 차이를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돌이켜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때 우리 모두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고 피해 학생들의 절실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가해 교사들에 대한 합당한 단죄는 대법원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KBC 기동탐사부 고울입니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선 오늘 하루 직업소개소 선자검사 등에서 외국인 9명이 확진되는 등 최근 2달 동안 외국인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31%를 차지했습니다. 전남에서도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에서 오늘 하루 동안 외국인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광주에선 24명, 전남에선 19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판가름할 2차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과 ARS 투표에 참여하는 민주당의 2차 선거인단은 모두 49만 6,300여 명입니다. 남은 경선 일정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만큼 오는 3일 발표되는 이번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따라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일요일 인천 순회 경선에서 발표되는 2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과반 득표를 통한 본선 직행을, 이낙연 전 대표는 대역전극을 통한 결선 투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광주 지역 재개발조합 2곳의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작물 철거공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해 사업비를 낭비했다는 건데 대부분 재개발 현장에서 이 같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에 책임 있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광주의 한 아파트. 지난 2016년 사업 승인 이후 5년 만에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 재개발비리 대책위원회가 이곳 재개발 조합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중 지작물 철거공사에 불필요한 용역을 맡겨 사업비 3억 원가량을 남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추진하지 않아도 될 영역을 추진하고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시행해서는 안 될 영역 등을 추진하는 등. 이들은 또 다른 재개발 조합 한 곳에 대해서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발 소식을 접한 재개발 조합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시청과 구청 등으로부터 어떠한 지적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그 인지 수사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다 이거 공개 다 자료를 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무혐의로 나오면 이게 또 웬일이냐고요. 대책위는 재개발 조합의 부실 용역과 불법 계약들이 관행처럼 굳어져 학동사고와 같은 비극을 초래했다며 다른 재개발 조합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5개 구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신안의 외딴섬 병풍도가 맨드라미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2년 전 섬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가꾸기 시작한 맨드라미 동산이 이제는 5천만 송이의 군락지로 탈바꿈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맨드라미 섬 병풍도를 다녀왔습니다. 전남 서남해안의 외딴섬 병풍도. 선착장을 지나 마을 어귀로 접어들자 화려한 꽃동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은 횃불과 닭벼슬을 연상케 하는 빨간 맨드라미부터 보랏빛, 노란빛, 각양각색의 맨드라미가 자태를 뽐냅니다. 둘레길로 조성된 맨드라미 동산은 작은 모자이크처럼 조성돼 유럽 정원에 온 듯한 기분입니다. 가을바람에 살랑이며 춤을 추는 꽃물결에 탐방객들은 걸음을 멈추고 추억을 남기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와서 보니까 진짜 기대에 빗나가지 않게 너무너무 이뻐요. 어렸을 때 이 맨드라미 저희 시골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막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너무 기쁘고 좋아요. 병풍도가 사계절 맨드라미가 피는 섬으로 이름을 올리기까지 주민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병풍도 맨드라미는 2년 전 이곳 섬마을 주민들이 황무지를 개간해서 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11헥타 5천만 송이의 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당초 맨드라미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랜선 축제로 대체했습니다. 대신 병풍도를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배편을 늘리고 폐교의 맨드라미를 주제로 작은 미술관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참 맨드라미 꽃으로 만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지친 그런 그 몸과 마음을 저희 맨드라미를 보면서 힐링이 되고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풍도는 한국의 산티아고로 불리며 12사도 순례자의 길이 조성된 소학도와 노둣길로 연결돼 섬 관광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광주를 연고지로 하는 여자 프로배구단 AI 페퍼스가 창단식을 갖고 광주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평균 연령 20살로 구성된 젊은 선수단은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로 올 시즌 사랑받는 구단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매튜 구단주가 한국배구연맹으로부터 전달받은 구단기를 힘차게 흔들며 AI 페퍼스의 첫 시작을 알립니다. AI 페퍼스가 명문 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축하
광주를 연고로 하는 7번째 신생 여자 프로배 구단 AI 페퍼스가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선수들은 올 시즌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활발하고 열정도 많이 넘치고 서로 얘기도 많이 해서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코트장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AI 페퍼스는 기존 구단에 비해 객관적으로 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신인 드래프트 1순위인 대구여고 박사랑 등 평균 나이 20살의 젊은 선수단을 구성해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킨다는 각오입니다. 초대 사령탑을 맡은 김영실 감독은 신나는 배구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젊은 선수들과 패기 넘치는 신나는 배구를 전 배구 팬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구단은 모든 선수들이 오고 싶어하는 팀으로 만들겠다며 최고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른 팀 선수들이 오고 싶어할 정도로 AI 페퍼스의 최고의 훈련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매 경기 페퍼 선수들이 열정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AI 페퍼스 배구단의 최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창단된 여자 프로배구 7번째 구단이자 호남권 유일의 프로배 구단인 AI 페퍼스는 다음 달 19일 KGC 인삼공사를 상대로 광주 페퍼 스타디움에서 첫 경기를 치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전남과 경남을 잇는 문화관광 친환경 수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세종의사당에서 멈추면 안 된다며 국토의 끝인 전남과 경남을 잇는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 수도 구축과 지역별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 전남 본부장을 맡은 서삼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지역특화 발전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농어촌을 통한 균형발전 연계선상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광주 전남 5곳이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광주 동구와 보성, 강진, 영광, 담양 등 광주 전남 5곳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국비 380억 등 3년 동안 1,312억 원을 들여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노후주택 개량과 편의시설 조성을 통한 생활 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 지하철 역사 중 유동량이 가장 많은 곳은 남광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광주 도시철도 역세권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루 평균 인구 유동량이 가장 많은 곳은 남광 지역으로 주중 12만 4천 건, 주말 10만 1천 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상무역, 농성역 순으로 많았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2호선에서는 평일에는 치평동역이 유동성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고 주말에는 금호 1동역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특혜를 제공한 광주 지역 사립대 교수와 동료 교수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아들이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출석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선대 A 교수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아들에게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교수의 아들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위로 출석을 인정해주고 논문을 통과시킨 동료 교수 9명에 대해서도 각각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내년 초 출범하는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의 설립을 위해 이영섭 광주시장과 윤종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장 등 각계 20여 명이 참여하는 발기인 대회를 열고 정관안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 광주형 일자리인 글로벌모터스 성공을 위한 노사 합의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은 3개 팀 20여 명으로 내년 1월 출범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 국회의원 10명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여수 남해해저터널과 추포비금 국도 2호선 연결도로 등의 사업비를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전라선 고속철도와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조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지역 공공시설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3.1%로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광주의 내진율은 73.1%였습니다. 이 의원은 전남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는 내진 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들이 많아 내진율이 저조하다고 분석했습니다.